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1번째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3번째 노트를 먼저 살펴보았었죠.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번째 노트에서 다루는 내용과 12번째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기존에 배운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도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내용들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C++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라고요. 기존보다 좀 더 많은 질문을 이해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을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노트에서 다룰 내용은 C++의 Big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ig 5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5개의 함수입니다. 5개의 함수입니다. 항상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에서 이들을 잘못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빅 5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은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소멸자입니다. 그래서 C++ 03까지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동적 할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멤버 변수 중에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유지할 경우, 멤버 변수로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 빅3를 반드시 재정의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C+03까지는 이런 동적 할당되는 멤버 또는 뭐 포인트 타입, 멤버 변수가 포인트 타입이거나 참조 타입인 경우, 참조 타입인 경우는 드물겠죠. 그래서 포인트 타입이거나 특히 그 동적 할당된 요소를 유지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요 세 개를 꼭 제대로 정의해서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C++11 이후에는 이 5가지의 move라는 개념이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라는 것이 추가돼서 이제는 요런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이 5개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것 말고 제대로 구현해서 만들어야지만 C++ 클래스들이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고 문제를 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11 이후에는 빅 5, 빅 3가 아니라 빅 5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 3와 빅 5를 만드는 것은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룰 오브 제로라는 그런 것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빅 5를 정의하지 않아도 되게끔 클래스를 설계하자라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설계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또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차라리 이것들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이 룰 오브 제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룰 오브 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는데 copy elision, return value optimization, optimization of temporary objects. 이거는 완전 이거랑 직접 연관된 건데 요 두 개는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최적화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컴파일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코드를 잘 못 짜더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짜면 그것을 컴파일러가 많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코드 그대로 동작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여러 가지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최적화를 하는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코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또 써져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You should not think you can be smarter than your compiler with the optimization of your co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최적화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최적화는 컴파일러에게 맡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 하려고 너무 앞서가려고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컴파일러가 더 똑똑할 것이다. 똑똑하다고 하면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컴파일러가 많은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빅 5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L value, PR value, X value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L value, PR value, X value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L value, R value, L value, R value. 이 개념은 C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 C 언어에만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L value, R value가 최초 C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건지 좀 살펴보면 대입 연산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입 연산자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대입 연산자 이런 모습이죠. 이쪽에 올 수 있는 것과 이쪽에 올 수 있는 건 뭐 그다지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건 이쪽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올 수는 없죠.
뭐 3 이퀄 2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L-value, R-value입니다. 그래서 표현식 중에 어떤 것들을 이 왼쪽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냐 해서 왼쪽에 올 수 있는 것들을 L-value라고 했고요. 왼쪽에 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L-value가 아닌 것을 R-value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요 대입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변수를 분류하는 개념이 아니라 표현식을 분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식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냐?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int n이 있고요. int 포인터 p가 있다 라고 하면 n과 p는 변수이죠. 변수는 기본적으로 L value예요. 그래서 우리가 n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p 이퀄 n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p의 포인터에 n의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자체들은 다 변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퀄 3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변수가 아니라 표현식이에요. 표현식이라는 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죠. 그래서 별표 dereferencing 연산자와 역참조 연산자와 포인터 변수를 합쳐가지고 요게 L-value가 되는 거예요. L-value. 그런데 이 L-value는 이제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오는 거 그리고 왼쪽에 올 수 없는 거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설명드릴 어떤 내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심플한 단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C가 발전하면서 이런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인데 상수 변수라고 해서 n 이퀄 3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n은 const라는 걸로 고정됐기 때문에 n은 변수이지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 n은 L-value예요. R-value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걸로 L-value와 R-value를 구분하던 개념이 이 const라는 이런 const라는 상수 변수의 등장으로 이 정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C++에서는 이 L-value를 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지 모르겠지만 locator value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L-value라는 게 left value라는 개념이에요. 대입 연산자 왼쪽에. 근데 이제는 locator value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이면 L-value. L-value가 아닌 것은 R-value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념들이 발전이 되고 있지만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R-value는 항상 L-value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것의 개념의 호환성은 유지한 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value는 이제 locator value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 value는 L value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C++11, 모던 C++ 하는 것이 들면 이동 시멘틱, move 시멘틱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 등장 때문에 이거 갖고는 이제 부족하네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표현식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L value, X value, PR valu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 더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value라는 것이. 근데 이 X value는 L value도 될 수 있고 R value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 value와 X value를 합쳐서 GL value라 그러고 X value와 PR valu를 합쳐서 R value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에서도 R value는 L value가 아닌 것이 되겠죠. L value가 아닌 것. 그래서 R value는 늘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L value가 아닌 것이다. 자, 이제 L value가 뭔지를 좀 소개를 할 건데요. 간단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L value, R value는 객체 또는 변수의 분류가 아니다. 뭐의 분류다? 표현식의 분류다. 표현식은 평가돼서 값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평가돼서 값으로 대체가 된다. 뭐 3 더하기 2 하면은 요 표현식은 5로 대체가 되겠죠. 표현식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값 타입, 값의 분류. 우리는 주로 요것에만 생각을 해왔는데 표현식이라는 건 값의 분류도 있다. 이 분류는 L value, PR value, X value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모든 표현식은 위 세 가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L value, PR value, 그 다음에 X value. X value가 좀 어렵습니다. X value를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셔도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요 두 개는 기존에 생각했던 L value와 R value와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X value라는 게 하나 좀 뜬금없는 애가, 뜬금없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애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L value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locator value다. 특성. 대입 연산자가 왼쪽에 올 수 있음. 모든 L value가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L value가 아닌 애들은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L value가 아닌 애들은 왼쪽에 올 수 없다. 모든 L value는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애들이 왼쪽에 못 와요? const, int, n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n은 L value이지만 이렇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연산자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identity라는 개념을 씁니다. identity를 가지고 있는 애다. L value는 identity를 뭔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표현식이 끝나도 값이 살아있을 수 있다. 왜 살아있을 수 있냐면 L value가 아닌 것들은 대부분 표현식이 끝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 더하기 3 이코르 a 이렇게 했으면 n 더하기 3 이거 표현식이죠. 얘는 L value예요. 그래서 n 더하기 3
끝나고 나서도 다음 문장에서 또 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등장한 R value, 이 3이나 이런 것, 이 결과값들은 내가 이렇게 A에 보관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n 더하기 3 이렇게도 적법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결과는 아무렇지 않죠. 값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은 사용할 수 없는 값이 돼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보면 일반 변수들이 있고요. 변수들. 그 다음에 L value를 참조를 또는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는 L value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뭐 거의 드물죠. 일반 함수에서는. 근데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const를 또 앞에 붙이기도 해요. const가 있든 없든 L value는 맞아요. 그렇지만 const가 붙으면은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할 때, 선언 정의할 때보다 이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L value다, L value다 그런 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용할 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Y 다 L value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였을 때는 실제로는 X, Y, 스타 P 이거 다 L value인데 이 위치에서 쓰게 되면 이 값들이 PR value로 전환되고요. 전체적인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PR value가 필요한 곳에 L value를 사용하면 PR value로 자동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런 것들 말고 뭐 배열의 색인 선택 연산자라든지 이제 구조체나 클래스에 대한 멤버 접근도 L value, 여기가 멤버 변수일 때, 그렇죠? PR value는 L value가 필요한 곳에는 거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L value는 PR value가 쓰이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거꾸로 PR value는 L value가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PR value는 순수 R value라고 하는 겁니다. X value가 아닌 R value들. 그래서 어떤 개체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취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취할 수 없어요. 주소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L value이고 777은 PR value예요. 수치 상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PR value다. 수치 밸류도만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X에 대해 다음은 가능하지만 777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777의 주소를 취할 수도 없고 777을 대입 연산자 왼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R value에 의해 문자 상수를 제외한 수치 상수, 임시 객체, 사치 형상과 같은 시스템 정의 연산자의 결과값. 예를 들면 A 더하기 3. 그러면 요거의 결과값 A가 뭐 5면 8이 될 텐데 8이라는 이 결과값은 PR value예요. PR value. 근데 나중 되면 얘가 X value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X value가 되고 또 PR value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에 따르면 임시객체 이런 것들이 결과값이다. 특별한 연산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산자는 P 연산자로 PL value를 요구한다. L value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PL value를 요구한다. 물론 이거는
요 주소 연산자는 L 밸류만 와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들은 PL 밸류들을 보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식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더하기 3. 그럼 2와 3을 우리가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시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 2와 이 2는 또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PL 밸류.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L 밸류와 PL 밸류가의 구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자의 상수는 왜 L 밸류가 아닐까? 자, 교재를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포인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터는 이게 가능해요. P 이퀄 hello. 그럼 이건 뭐냐면 hello의 주소를 P에 대입한 겁니다. 즉, 이 hello는 문자의 상수인데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상수는 L 밸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C++에선 얘는 const L 밸류예요. non-modifiable.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L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예를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fong1은 equal 999 안 되죠. 근데 fong2는 가능해요. 따라서 fong1은 그 자체는 그러니까 함수 호출은 PL 밸류예요. fong1 함수 호출은 PL 밸류이고 이때 이것도 연산자예요. 이거 함수 이름이고 연산자입니다. PL 밸류이고 fong2는 L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x equal fong1 이런 식으로 하면 fong1은 호출되어 완료되면 값을 반환해요. 이때 임시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임시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변수가 PL 밸류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 임시 변수가 L 밸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L 밸류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나중 생각하는 X 밸류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참조를 반환하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그게 계속 이 후 자체는 L 밸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주소도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얘는 이제 값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L 밸류가 아니고 L 밸류가 아니고 PR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반환되고 이 이퀄로 이 퍼시트는 안 된다. 주소를 취할 수도 없다. 봐. 그리고 이 플러스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플러스 x 전이 진감 연산자만 L 밸류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얘를 R 밸류로 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증가된 값이에요.
얘는 현재 값입니다. 근데 x 플러스 플러스 이퀄 0 하면 되게 의미가 이상해요. 0을 대입하는데 다시 또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건지 되게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R value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L value를 받고 PR value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X value를 볼 차례인데 X value를 보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L value C++ 이제 11 이후부터는 L value 참조가 L value 참조와 R value 참조로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조 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야 돼요. 이건 뭐 L value든지 R value 참조인지 마찬가지고요. L value 참조는 요거를 하나만 사용해서 선언을 하고 R value 참조는 두 개를 사용해서 선언합니다. 보통 이런 참조 변수들은 일반 지역 변수와 같이 선언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여기서처럼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 타입을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void foo integer pointer p 라는 것과 이것과의 차이는 얘는 요 함수는 주소를 받기 때문에 null ptr이라는 값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주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올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로 초기화돼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참조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조 전달을 주소 전달보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L value 참조와 R value 참조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L value 참조는 L value를 참조할 수 있는 거고 R value 참조는 R value를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 value 참조는 R value 참조할 수 있는 거니까 PR value도 참조할 수 있고 X value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L value는 그런데 const를 이용해서는 R value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t를 이용해서는 PR value도 X value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 value 참조 변수는 L value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n이라는 건 일반 변수이고요. R1은 n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참조 변수이고요. 이것은 에러입니다. R10은 PR value인데 수치상수이니까 PR value인데 PR value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L value를 참조할 수 없고 PR value를 참조하려 그러면은 const 참조로는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L1은 별도 주소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의 주소는 뭐의 주소와 같아요? n의 주소와 같습니다. 자, form1은 777을 리턴하고 값 value로 반환하기 때문에 얘는 form1 호출은 L value죠. PL value입니다. L value고 foo는 L value 참조를 받고 요 아래 거는
다중정의 된 요 두 번째 f는 R-value 참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L1은 이제 R-value 참조예요. R-value는 이렇게 수치 상수를 PL-value 참조할 수 있고 그 값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할 일은 없는데 실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무슨 의미 있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는 거고요. P는 R1을 주소를 가질 수도 있어요. 즉, 이 얘기는 R-value 참조 변수 자체는 L-value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주소를 참조해서 이렇게 그 포인터 값을 5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또 신기한 거죠. 또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1 플러스 form 1도 PL value이고 PL value를 더하니까 PL value가 되겠죠. R2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 L1 호출은 그러면 요게 호출될까? 요게 호출될까요? R1은 L value 참조이니까 L value 참조로 호출될 것 같지만 R1 변수 자체는 L value이기 때문에 위에 게 호출됩니다. R1은 L value이기 때문에 요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L value 참조는 L value 참조할 수 있고 const L value는 다른 것들도 다 참조할 수 있다. R value는 참조는 R value만 참조할 수 있고 절대 L value를 참조할 수 없다. R value 참조 변수 자체는 그 자체는 L value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취할 수 있고 요때 요게 호출된다.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value는 그 자체, 이름 자체가 expiring value예요. 만료되는 값. 곧 사라질 값입니다. 주소를 갖지만 이 연산자로 값의 주소를 얻을 수 없고요. 표현식이 끝난 후에 값이 사라질 값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값이고 move 스펙트 때 사용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R-value 참조를 이용한 표현식들, R-value 참조를 이용한 표현식들이 X-value가 되겠습니다. 이용한 R-value 자체는 L-value 참조 자체는 L-value인데 요거를 이용한 표현식은 X-value가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AS 그러면 요 S는 이제 L-value이기 때문에 copy constructor가 부출됩니다. 복사 생성자. 근데 std move라는 형태로 하면 되게 되면 이제 X-value가 돼서 move constructor가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 개념에 대해서는 이게 뭐지? 할 텐데 요거는 move constructor를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그 연산자 재정의할 때 A 이코르 B 더하기 C 더하기 D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B 더하기 C의 결과가 임시객체가 되겠고 C 요거에도 임시객체고 요것도 임시객체가 돼요. 그 임시객체를 이제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을 최적화할 때 복사 대신에 move를 쓰면 좋다. 왜? B 플러스 C 값은 곧 사라질 값이고요. 요 B 플러스 C 플러스 D도 곧 사라질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들이 다 이제 개념적으로는 X value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는 얘들을 PL value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표현식이 끝나는 사라질 값인데 재사용이 가능한 값들을 우리가 X value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 자체, 이 완벽한 정의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려운데, 어쨌든 이 move 시멘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대로 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제 value category, 이게 세 개로 분류된다고 그랬죠. 표현식의 value category, 분류는 어떤 기준이냐면 identity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가. 뭘로 구분해요? 주소로 구분할 수 있냐. 구체적인 객체. 그러니까 3, 5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객체가 아니에요. 아이덴티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can safely be moved. 안전하게 움직여도 되면 오케이. 아니면 M이에요. 그래서 이동한 개념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는 이동하면 안 돼요. 왜? 누가 참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void foo 해서 int n이 있는데 이 n은 move하면 곤란해요. move한다는 건 이 위치에서 어떤 다른 위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서 n의 주소를 참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레퍼런스가 n 자체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변수는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변수들은 무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 ILMN 요거를 결합해 보면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이덴티티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실제 존재하는 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거. 그게 L밸류가 되겠고요. 아이덴티티는 있는데 움직여도 되는 거. 그건 X밸류가 되고요. can be safe 부르고 LM은 아이덴티티가 없고 움직여도 되는 것들은 PL 밸류입니다. 뭐 여기 3, 5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M인 애들은 무브할 수 있는 애들은 R 밸류가 되겠고요. 아이덴티티 가진 애들은 GL 밸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IM. 그래서 얘는 IM, 얘는 IM, 얘는 IM.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value categories를 나누기도 합니다. 얘들은 요것과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